가볍게 죽고 싶어졌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정확히는 떠올렸다. 그는 가볍게 죽고 싶어졌다. 라는 문장을 떠올렸다. 스스로 제법 괜찮은 문장을 떠올렸다고 여겨 기분이 좋아졌다. 어떻게 죽고 싶어진다는 감정이 가벼울 수 있을까? 죽음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인데 그것은 가벼울 수가 없는 것이다. 가볍게 죽고 싶어졌다는 문장은 훌륭한 모순이고 고급스러운 농담인 게 분명했다. 그는 기분이 좋아질 뻔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가볍게 죽고 싶어졌다는 그 문장은 훌륭한 모순이고 고급스러운 농담일 수야 있겠지만 남자를 만족시키기엔 부족했다. 남자에겐 오락이 필요했다. 남자의 이름은 장운규. 나이는 32이고 4년 전에 결혼했다. 자식은 없고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다. 아내와의 사이는 소원했고 직장에서도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다. 누군가 본다면 그의 하루가, 삶이 굉장히 우울해 보인다고 할 것이 분명했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아니, 그건 분명 불행이었다. 온규 씨가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온규 씨는 분명 유쾌하다 할 만한 구석이 있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의 중심에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만의 유머 감각을 좋아하는 이들이 분명 있었고 온규 씨 자신도 자신의 농담들을 좋아했다. 2년 전 온규 씨는 문득 세상이 너무나도 지루하다는 것을 알아버렸다. 지루하고 재미없었다. 지루하고 재미없고 따분하고 고루하고 비루하고 남루하고 끔찍이도 잿빛이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어느 순간 그와 그 주변을 둘러싼 모든 것들, 모든 세계가 그렇게 느껴졌다. 그 순간 이후로 온규 씨 본인이 잿빛이 되고 말았다. 온규 씨는 온규 씨 나름대로 인생에서 다시 즐거움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다양한 취미거리를 찾아보기도 했고 남들이 즐겁다, 재밌다 하는 것들은 이것저것 해보았다. 반년 전엔 거리에서 소매치기를 하다가 경찰에 잡힐 뻔하기도 했다. 도망치는 그 순간 잠시 흥분을 느끼긴 하였으나 그뿐이었다. 결국 온규 씨는 반쯤 포기하게 되었다. 지루한 삶은 싫지만 도리가 없었다. 하루하루를 지루하게 살아가다 오늘처럼 마음에 드는 농담이 떠오른다면 몇 초간 미소를 짓는 것으로도 작은 만족을 느꼈다. 오늘 이 순간까지는. 22시 34분. 온규 씨가 집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모퉁이를 도는 순간. 온규 씨는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다. 수백 번, 수천 번을 더 지났던 골목이고 단 한 번도 그 모습은 변한 적 없을 터였다. 그러나 오늘 그곳엔 난생 처음 보는 가게가 있었다. 파란색 문과 노란색 밝은 조명, 벽을 타고 올라간 담쟁이 넝쿨, 검정 묻은 흰 벽돌들. 간판에는 보스턴 골동점이라 적혀 있었다. 기억을 몇 번이고 더듬어도 처음 보는 곳이었다. 온규 씨는 보스턴 골동점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리고 문고리를 잡았다. 훗날 온규 씨가 말하길 자신이 왜 그랬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문고리를 잡았고 그 문을 열었다. 옹규 씨의 운명이 뒤집히는 순간이었다. 어서 와요. 생각보다 빨리 왔네요. 저를 아세요? 제 가게에 들어왔고, 저와 지금 마주보고 있고, 당신의 목적을 알고 나의 목적을 아는데, 모른다고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요. 제 목적이 뭔데요? 물건을 사러 오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옹규 씨의 목적은 물건을 사러 온 거잖아요. 나의 목적은 물건을 파는 거고요. 아, 그렇죠. 잠시만요. 제 이름은 어떻게 아신 거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나 그렇죠. 옹규 씨,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옹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말에 납득이 되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 이상의 질문을 뱉어선 안 될 것 같다는 일종의 직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제 이름은 보스턴입니다. 아, 별명 같은 건가 봐요. 아니요. 누구도 절 별명으로 부르지 않거든요. 제 본명입니다. 이 가게 이름도 맞아요. 보스턴 골동점이죠. 당신의 과거를 사고 미래를 파는 곳. 미래를 사고 과거를 파는 곳. 빛도 어둠도 기적도 절망도 모든 것을 사고 파는 곳. 그곳이 바로 이곳. 보스턴 골동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는 보스턴 골동점의 주인, 보스턴입니다. 그래서 옹규 씨, 어떤 용건으로 저희 가게를 방문하셨죠? 아니요, 그냥 처음 봐가지고요. 좀 신기해서. 아니요. 아니라고요? 저희 가게의 문은 필요한 사람에게만 열리거든요. 옹규 씨에게는 저희 가게가 필요했던 거죠. 저에게 필요하다고요? 어디 한번 볼까요? 보스턴은 아주 느리게 일어나 옹규 씨에게로 몸을 기울였다.
옹규 씨는 숨을 들이쉬었다. 은은한 꽃내음이 풍겨왔다. 괜찮은 향이죠? 여름 꽈리를 넣은 향수예요. 보자. 우리 장홍규 씨는 인생이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고 사는 의미조차 모르겠고 어이구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으신가 봐요? 옹규의 눈이 커졌다. 당혹스러웠다. 처음부터 이상하다 싶었지만 이젠 묘한, 기이함보단 더한, 뭐랄까, 공포 비스무리한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옹규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눈앞에 이 사람의 말을 끊고 나가버린다면 후회할 것이라는 강한 직감이 들었다. 어떻게 제가 추천하는 물건을 보여드릴까요? 그게요. 선택은 당신의 몫이에요. 이 수상한 사람을 믿어도 되는 걸까? 우울감이 그를 집어삼켰다고 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보여주세요. 옹규 씨를 본 순간부터 머리를 스친 상품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 있다. 자, 소개합니다. 지독한 농담 상자. 지독한 농담 상자라고요? 네, 정말 지독하리만치 훌륭한 농담을 내뱉는 대단한 기계죠.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이 위에 놓여있는 동전을 뒤집어 놓기만 하면 끝이에요. 매일 자정이 되면 이 상자의 안에 쪽지가 하나씩 놓여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쪽지엔 정말 기막히게 지독한 농담이 들어있는 거고요. 이해가 가세요? 옹규 씨는 섣불리 대답하지 못했다. 어이가 없었다. 이 작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지독한 농담 상자? 나에게 농담을 던지는 건가? 이깟 걸로 내 고민이 해결될 거라 생각하는 걸까? 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기나 해? 알아요. 네. 안다고요. 믿을지 말지는 옹규 씨의 선택이죠. 나는 최고의 대안을 내놓았어요. 옹규 씨, 들어봐요. 나란 존재는 그저 하나의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곳을 방문한 이들이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았을 멋있고 특별한 길을요. 그 길로 갈지, 걸을지, 뛸지, 끝까지 갈지, 가다가 멈출지는 그대들의 몫인 거고요. 자, 옹규 씨, 이 지독한 농담 상자가 바로 제가 제시하는 길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죠? 은은한 주황빛 조명, 흑갈빛 목재로 만들어진 가구들, 군데군데 들어간 손때 묻은 파랑, 제각기 다른 시간대에 만들어진 포스터들, 낮게 울리는 온규 씨의 심장소리, 쾌쾌한 먼지 냄새와 향긋한 여름 꽈리향. 온규 씨는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다. 저는요.